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 까놓고 톡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창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자,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조성된 미래형 신도시, 바로 혁신도시인데요. 그리고 진주시 동쪽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공식 명칭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입니다. LH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길게는 10년이 다 됐는데요. 하지만 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톡 까놓고 톡에서는 공공기관과 우리 지역은 상생을 위해 서로 어떤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또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질문은 이수경 센터장님께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혁신도시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혁신도시의 현황부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은 무엇이고 임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혁신도시 지금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전해 왔고요. 그래서 11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예. 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기관 중에 국방기술 품질원 산하기관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건 별도 기관이 아니라 부설 기관이고요. 전체 임직원 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7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국토안전관리원이 통합을 하면서 591명으로 두 번째 순위로 많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수는 4,712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조금 최근에 변화 사항이 있다면 주택관리공단이 2020년, 그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혁신도시 부지 안에 신축 청사를 건립해서 이제 이전이 되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이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가 추진될 당시에 각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전 지역이 결정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에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경남 진주 혁신도시니까 경남 주력 산업에 포커스를 맞췄겠죠. 네. 뭐 우주, 항공, 기계 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한국세라믹기술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고요. 방산 관련 국방기술 품질원이 이전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LH가 오고,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이 더 확장됐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남의 신산업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대치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연구소예요. 연구소요? 예. 대전과학단지처럼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혁신도시의 주된 취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소가 오지 않고 공공기관만 덜렁 오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발휘되지 않고 있다. 그 당시에 연구소를 보내지 않은 게 가장 패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자리 잡은 지도 꽤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요. 각 기관별 임직원들의 이주율은 좀 얼마나 올랐을까요? 각 기관별 이주율보다 이제 전체 이주율을 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매년 1% 내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60.2% 이주율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9.9%까지 이주가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혁신도시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 기준 9,848명이었고 현재 2023년 12월 기준 33,964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나 인구수도 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율도 약 9% 정도로 늘었는데 이주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실제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보다는 지역 내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훨씬 더 좀 많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일단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잘 정착을 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많은 기여를 했죠. 네. 다만 팥소가 부족한 어중제비 찐빵 상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은 미완성의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많은 기여를 했죠. 특히 지방세 수입이 2배로 늘었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공공기관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다만 당초 목표치보다는 아직도 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학년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지금 500여 개밖에 안 돼요. 당초 목표는 1,000개였어요. 그리고 가족 동반 실제 이주율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 이유가 정주 여건 부족이에요. 모든 기준을 서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공공기관 이전된 11개 가지고는 아직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규모의 경제 효과 차원에서는.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정착됐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올해 초에 하나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조직이 대전으로 이전된다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좀 반발도 있었고 일단 다행히 없던 일이 됐지만 약간의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단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라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신설 조직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근데 생긴지도 모르게 대전에 아예 바로 생겼거든요, 센터가.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기관의 어떤 시설이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방사청의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곳으로 시설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두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방사청 관리하에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에 공공기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지역으로 와서 일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청이 있는 대전에 그 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그걸 다른 데하고 논의하고 말고의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겼고 방금 말씀하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에 원래 국방기술연구소를 만들면서 이제 그거를 또다시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진주에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가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관의 대응도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전보다는 추가 신설 쪽으로 봤어도 괜찮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제 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준 원칙을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요. 혁신도시법의 재정 근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장 거점화에 도움이 되라고 그런 공공기관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전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국기연은 연구부서였어요. 연구부서가 간다는 얘기는 추가 부서 이전을 동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봤던 거예요. 또 하나는 첫 케이스다 보니까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서는 타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요구를 했고 백지화가 됐는데 당연했고 지역에서도 잘 방어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관련 지침을 더 손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국토부 훈령을 만들었어요. 혁신도시 만들 때. 그때는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지방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데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옮기는 걸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요구를 했죠. 지침을 좀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용역도 진행한 걸로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요청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도 절차를 엄격하게 밟아서 옮기도록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정부가 빨리 해줘야 될 일이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경영평가 지표를 실제로 해줘야 돼요. 부서를 확대하면 점수를 더 많이 주고요. 부서를 축소시키면 경영평가 점수를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공공기관이 조심을 할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이슈에 네.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LHJ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타 지역 신설이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로 좀 이어졌는데요. 또 특히 혁신도시 지키기 운동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하긴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LHJ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는 저희가 단순히 센터의 신설이라는 하드웨어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방사청에서 하려고 했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받아서 실행만 하는 그런 센터들이 대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LHJ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를 신설을 하겠다, 추가 신설을 하겠다라고 추진된 배경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이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정부24나 카카오톡 등 대국민 서비스에 그 잇따른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중요 시스템을 이중화해서 정보 시스템에 이제 장애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체제 강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H 본사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전략이 차단되면 발전기 같은 게 추가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일단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있게 되면 얘가 시스템 보완 역할이 안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연재해나 전쟁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그 제2센터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안 기능에 대한 문제가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슈된 이 문제는 원래 목적과 추진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이 용역을 한 4월쯤에 LH에서 추진했는데 용역이 안 됐어요. 유찰됐어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재공고가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부지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던 중에 대상지로 우리가 대전을 조금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제 대전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전에 LH가 가지고 있던 그 토지주택연구원인가 하여튼 그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세종으로 옮겼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전에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를 대상지로 그냥 언급만 했을 뿐이고, 언급만 했지만. 예, 실제 대상지에 대한 부분이나 신설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아직 요약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먼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죠. 예,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조직이나 네. 인력의 이동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아니면 논란이 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경주에 있는 한수원에서 이제 조직을 세종으로 옮기려다가 예. 실패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그 대전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뭐 부서나 연구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기밀, 국방기술의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사청과 유기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돼서 이제 거기에 신설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정도가 있고 대부분 그런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뭐 이 각각의 10개의 혁신도시에 있다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에서 부서를 다른 데로 뭐 신설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지사의 인력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본사의 인력을 지사로 재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죠. 근데 그런 원인들의 가장 큰 것은 공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본사에 근무할 수 있는 그 근무 공간이 없어서 지사로 재배치하는 형태,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실제 어떤 것들을 옮기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준혁신도시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네. 그리고 LH 조직 개편까지 네.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도 그걸 보장을 하고 있어요. 조문에 보면은 29조의 3에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공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엄청 커질 수 있는, 즉 지역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공공기관이 되라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을 맬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서 이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옴으로써 사실은 경제 발전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에 엄청 기여를 했어요. 네. 공공기관이. 쉽게 말하면 좀 이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비수도권 지역에 희망을 부여했어요. 희망을. 우리 지역도 서울처럼 잘 살 수 있겠다. 네. 한번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준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목을 맨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센터장님께도 이번에 또 질문을 드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논란도 되고 또 파장도 있고 이런 문제가 네. 발생한다는 것은 이 조직 인력 이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적인 이유도 있는 건가요? 네, 환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종사자, 그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있는데 지역에 이런 센터를 설립했을 때 과연 그 전문 인력을 영입해 올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아. 공공기관이야 강제적으로 내가 다니던 직장이 그 지역을 이전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지만 근데 새로 만들면서 그 IT 전문가들한테 지역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출근을 여기로 하셔야 돼요 하면 네. 여기를 안 오고요. 그냥 충분히 수도권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기관 입장에서는 엄청 타격인 거죠. 주요한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데 영입할 수 없는 환경,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진주가 뭐 환경적으로 정주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수도권에서 살았던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이제 근무 희망지를 계속해서 뭐 2년 차쯤, 뭐 3년 차쯤 쓸 수 있다고 하면 네. 대전이나 세종이나 서울 쪽으로 계속 쓰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네, 하는 거네요. 저는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네. 지역 인재들마저도 처음에 자기 근무지 선택을 할 때 이 네. 지역으로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역 인재면 당연히 저희 경남 네, 그러니까 저희는 경남권의 인재이기 때문에 네. 그 혜택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자기가 그 취업이 됐으면 이 지역에 근무를 희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 직원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그 직장 내부의 어떤 업무 효율성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외부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명분과 인프라 모두 중요한 거 맞겠죠? 그렇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혁신도시끼리 서로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서로 교환을 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LH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세종 뭐 시에 했다. 그럼 세종시에 있는 어느 공공기관은 진주 혁신도시에 진주로 오고. 그렇죠. 네. 그것도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건조해 볼 만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11월 24일에 완료될 예정이래요.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윤곽이 잡혀요. 2차 공공기관 이전. 근데 문제는 지금
난립니다. 한마디로 입법 경쟁이 아니고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은 기존 혁신도시로 집중 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고 지금 발의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산 배치를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난리예요. 네. 경쟁이 아닌 전쟁 상태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연구 용역 끝나도 내년 상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바로 혁신도시 집중 이전을 법대로 실행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 다만 이쪽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현행법 고수하라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현행법을 고수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교수님께서도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센터장님께서도 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지금 거의 한 10여 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기관이지만 기관 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거든요. 형식적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가도.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의 인프라 격차 해소인데요. 네. 정주 여건이라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수도권과의 인프라 격차가 지금 지역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 안에 정주 여건도 포함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6, 7월에 보통 네. 기관에 신규 직원 채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신규 직원 채용이 있는데 LH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LH 경우에 신입 직원들 채용 그 필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필기 시험을 보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 고사장을 못 구해가지고 한 2개 학교는 확보가 됐고 네. 나머지 1,200명 가량의 그 응시자들이 지금 고사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걸 직접 LH에서 하지 않고 용역을 줬을 거잖아요. 채용 전문사에. 용역을 줘서 이미 2달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했는데도 시험 3주 전에까지 시험 고사장이 준비가 안 된 건 이거는 그냥 하나밖에 문제가 없어요. 진주시가 공공기관 협의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공공기관이 다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그럼 진주시와 공공기관 협의체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지역인재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으니 각 기관의 인력 채용 시즌이 언젠지가 파악이 돼서 그 기간만큼은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는 어려울 테고 중학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일정에 고사장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게끔 진주교육청과 이런 3자 간, 다자 간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 고사장을 확보하게 된 과정까지의 LH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답답한 게 서울에서는 그냥 공문만 보내면 서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진주에서 왜 이렇게 학교 고사장 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단편적인 예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과 기관이 협업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소통이 안 되는 가장 밑바탕을 보면 기관에서는 우리가 여기 와서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사회공헌을 위해서 이러이만큼의 수년간 활동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정작 기관에 해주는 게 없다라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뭐 일단 센터장님께서는 뭐 정주 여건 개선도 뭐 필요하지만 또 지금 강조하셨던 지역과 기관의 협업도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성공을 위해서 일단 네.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잘 정착되고 예, 예.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은 서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각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국가 차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서울 중심으로 자꾸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을 다룰 것이 아니고 지역을 중심으로 거꾸로 서울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각을 바꿔달라. 그다음 두 번째로 경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아직 없어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경남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네. 안 하고 있어요. 그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붕 뜨는 거죠. 거기에다가 2차 공공기관 이전마저도 자꾸 미뤄지고 있으니까 혁신도시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참에 혁신도시의 지원은 스톱을 하자. 보다 더 다른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다. 이렇게 저 언론은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센터장님께서 저희 마지막 질문도 드리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 뭐 청사, 신축 네. 이런 데 예산 지원이 되지 이 나머지 부분 환경적으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아예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0이 될 수,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사실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와 있는 직원들이 여기 진주에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살고 싶더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시설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럼 진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원래 토착민 그리고 이주해온 그런 이주민들 간에 서로 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꼭 축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과 함께 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또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아무쪼록 익숙함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지역과 공공기관들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톡카노코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